여러분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1월 10일이 됐네요. 이제 일요일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죠. 지금 12시 한 15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뭔 주식에 대해서 할 거냐면 드림 시큐리티 이 회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그냥 이런 편안한 얘기 조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큰딸 그레이스가 시험이 금요일 날 끝나서 이제 좀 어제는 친구들 3명이 놀러 와서 좀 친구들하고 재밌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보냈고, 오늘은 밖에서 이제 그레이스하고 헬렌하고 대탈출을 보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요즘 아마 중고등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가 봐요. 뭐 강호동 나오고 다른 뭐 개그맨들도 나오고 뭐 김동현 옛날에 UFC 운동선수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봤는데 도대체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 코드에 맞는 그런 어떤 게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냐면, 제가 이틀 전인가 이제 유튜브에서 칭찬하는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인색하기도 하고 칭찬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상사인데 밑에 어떤 직원이 20대 직원이 뭘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할 때 무심코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와,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그 젊은이는 20대에 속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잘 못한다. 즉 힘든 일은 싫어한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회피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대가 아니고 뭐 40대, 50대가 아니잖아요. 20대 본인이 속해 있는 젊은이를 전체적으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칭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되냐? 야, 요즘 젊은이들이 뭐 IT기도 잘 다루고 컴퓨터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게 바로 자네구만. 딱 하면 그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20대를 전체적으로 칭찬을 하면서도 이 친구를 더욱더 거기서 칭찬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칭찬이라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20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그 뭔가 다른 그 기성세대들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하고는 왠지 좀 말이 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대편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고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long way to go,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고 inspire people, 다른 사람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컴플리먼트, 칭찬들을 해주면서 뭔가 내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링컨 생각이었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10년 그 주식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가다 이렇게 완전히 상승했다 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슬슬 회복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10년치 주가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 동안의 변동 모습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인적 분할한 경우 빼고는 10년 이상 된 회사를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걸 원칙으로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년 3년 된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소개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2018년에 12.23, 2019년에 20.28, 이 정도면 극도로 낮은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엄청나게 건전하다는 얘기인데, 요 정도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자신감을 갖고 소개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역사가 몇 년 안 됐는데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주 짧은 건 아니네. 창립은 2014년 6월 25일 날 했으니까 15, 16, 17, 18, 19, 20 한 6년 정도는 된 회사네요. 그러니까 2, 3년 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건 코스닥 상장을 2014년 10월 13일에 했으니까 회사 만들어지고 불과 4개월도 채 안 돼서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한 규모와 벌써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 코스닥에 상장할 걸 상당히 준비하고 진행된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2018년에 매출 283억, 2019년에 288억, 영업이익은 2018년에 31억, 2019년에 18억 해서 그 뭐죠? 이익률은 2018년 11.11, 19년에는 6.5 조금 나빠졌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는 범진규인데 범진규 대표이사가 처음에 창업주는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재무이사로 들어갔다가 창업자의 지분을 전부 넘겨받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업무적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비스에 있다가 기아차에 있다가 이게 회사가 생기면서 재무이사로 들어왔는데 회사의 경영권을 지금은 갖고 있고 창업자의 지분까지 다 넘겨받은 걸 봤을 때 범상치 않은 인물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대표이사를 워낙 지금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라 한번 제가 쭉 한번 검색하고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여튼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엄청 설계를 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는 처음 시작할 때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다음에 일반적인 회사, PKI 인증, 그다음에 유선 보안, 무선 보안, 전자 문서 보안 등의 솔루션 및 SI 사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 사업 영역은 보안 부분에 대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도 기반의 생체 인증 기술을 개발해서 피도 글로벌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그런 얘기고 카카오뱅크의 개인 정보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편 결제형 보안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니까 그쪽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걸 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갖고 계신 분은 적극 보유, 그 다음에 매수하실 분은 본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10%에서 20% 마찬가지로 우리 장기 투자자니까요. 장기 보유를 하지만 1년마다 평가는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생긴 지가 아직 오래된 회사는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1차 평가를 하시고 계속 좋다 하면 계속 들고 가시고 그동안 이익이 많이 내서 한번 예를 들면 그때 약간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팔고 이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고 다른 주식으로 옮겨 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자. 그리고 제가 볼 땐 중기로 일단 가져가도 충분한 주식이고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드릴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드림 시큐리티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 중에서는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 구매 경쟁을 벌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백신 구매에 나서지 않았다가 국민이 다른 나라 접종 속도전을 바라만 보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The South Korea government did not buy the vaccine even though other developed countries were clearly competing to buy the coronavirus, but only made the people, 국민들이 바라보기만 한 거죠. Look at the speed of access to other countries. 어디 이런 거에 접근하다 할 때는 the acc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the speed of access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다 people look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buy the vaccine even though other developed countries were clearly competing to buy the coronavirus but only made the people look at the speed of access to other countries. 그리고 그때 한번 서울 동부구치소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Eastern Detention Center in Seoul was careless in the early stages of the virus spread and its response to the virus has been sloppy, causing half of the inmates to be confirm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buy the vaccine even though other developed countries were clearly competing to buy the coronavirus but only made the people look at the speed of access to other countri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 책을 저번에다 마무리를 짓고 오늘부터는 그 영어 네이티브에겐 이렇게 들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문장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할 때 예를 들면 영어 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금요일 날 만나고 뭐 토요일 날 못 만나고 월요일 날 만났다. 그럴 때 hello, how are you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hello란 말 잘 안 쓰고요. hi 그리고 how are you라고 안 쓰고 how are you doing today 그러거든요. how are you doing today 이게 별거 다른 거 아니지만 아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러분. how are you 이렇게 안 해요. how are you doing today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틀에 박힌 구식 표현은 네이티브 사이에선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이 네이티브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쓸 때에도 이렇게 쭉 같은 거를 반복해서 안 하고 약간 항상 같은 게 나오면 비슷한 뉘앙스라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영어식 잉글리시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hello 하면 hi 그러고 hi 그러면 hello 그러고 how are you doing today 그러면 맨날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좋으면 예를 들면 terrific, fantastic 그리고 안 좋으면 not too good, 뭐 이렇게 얘기하고 yourself 뭐 예를 들면 너는 어때? yourself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hi, how are you doing today? 그러면 yeah, okay. yourself 너는 어떠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끼 식사의 행복 서울의 소문난 인생 맛집 165곳 김석동이 전하는 노포의 맛 그리고 지금 이제 냉면집을 쭉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에는 원조를 뛰어넘는 한국형 판메밀국수인데 메밀은 추운 지방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곡식으로 바이칼 호수 일대와 중국 동북부가 원산지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약간 메밀은 추운 지방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그런 것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안도, 강원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곡식이다. 그래서 강원도가 춘천 막국수 이런 게 메밀로 하는 게 유명하군요. 척박한 곳에서 쉽게 재배되어 구황식품으로 역할을 했던 메밀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혈관을 맑게 유지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혹자는 메밀을 모밀이라고 하는데 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모밀이 아니고 메밀이라고 그러네요. 이것도 몰랐네. 우리 맨날 모밀국수 하니까 저는 모밀인 줄 알았는데 메밀을 이용한 면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종 메밀국수, 냉면, 막국수 등 다양한 향토 음식들이 특색 있는 먹을거리로 등장했다. 이 중 판메밀국수는 메밀가루로 만든 면을 차갑게 하여 장국에 찍어 먹는 일본식 요리 소바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예. 한국형은 일본 소바에 비해 면의 식감이나 작국맛 등 전혀 다른 새로운 요리다. 차가운 물에 갓 씻어낸 싱싱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면과 심심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장국이 그 특징이다. 장국에 간 무와 잘게 썬 파를 넣고 겨자를 가미한 후 면을 담그거나 듬뿍 찍어 먹는다. 이에 비해 일본식은 메밀향은 진하지만 다소 건조한 느낌의 면에 짠맛에 쯔유를 살짝 묻혀 먹는 스타일이다. 필자에게 한국형 메밀국수가 훨씬 입맛에 맞는다. 오랜 입맛 때문인가 어린 시절 서울에서 공부하던 형이나 누나들이 방학 때 고향에 내려면 기분을 내며 사주던 귀한 메뉴가 메밀국수였다.
아 그랬군요.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메밀국수 같은 걸 자주 먹었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상당히 귀한 메뉴였었던 모양입니다. 메밀국수를 잘 먹는 식당들이 도처에 있었으나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단골집들이 있다. 예전에 서초동 구 제2생명 뒷골목에 70년 전통의 제남이라는 조그만 집이 있었다. 몇 년 전 주인 아주머니가 돌아가셔서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생각난다. 일제시대에 개업하여 1990년경 서초동으로 옮겨온 집으로 거의 하얀색의 면에 멸치만 쓰는 잡곡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우리 부부가 외식하면 가장 많이 갔던 곳이다. 얘기를 즐기시던 주인 아주머니의 메밀면과 장국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장국을 남기면 우동이라도 찍어 먹으라고 권할 정도였다. 오랜 단골들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어려운 장사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메밀에 대해서 오늘 정말로 많은 부분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메밀집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렇게 메밀에 대한 우리가 기본 상식과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훨씬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메밀을 더. 그러니까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밀 냉면도 그렇고 메밀도 그렇고 그 역사나 유래이나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즐긴다면 정말로 즐거운 식사, 즐거운 한 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한 끼가 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랑 같이 먹는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 음식의 문화, 역사, 전통 이런 부분들을 알고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한 끼의 식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한 끼의 식사는 그 음식 자체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 애정 그리고 평소 아는 정도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완성이 돼서 함께 훌륭한 식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링컨 생각이었습니다. 자, 음, 그러면 어쨌든 일요일 새벽인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날씨가 점점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go back to the daily life에 들어가는 일상을 꿈꿉니다. It's dream, it's my dream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t's it. Let's call it a day.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